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바다 수영을 지시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한 음식점.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시 뒤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15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이 남성은 근처 수변공원에서 난간을 넘어 바다로 들어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에게 바다 수영을 지시한 건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이었습니다. 둘이 수영해라고 들어가랬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지시한 남성은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2018년 알게 된 숨진 남성과 동료에게 자신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일용직 일당 23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 보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강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망사고 하루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소주 22병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정신을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하고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기 아나운서,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고요? 네, 태국을 출발해 러시아로 가던 고급 전세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4명이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250km가량 떨어진 산악 지역이고요. 현지 시간 20일 밤 러시아로 가던 구급 전세기가 추락해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현장에 구조대를 투입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엔 승무원 4명과 러시아 국적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추락 현장에선 잔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성명을 통해 비행기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살아있다면서 실종자 2명을 수색 중이라고 전했고요. 러시아 언론은 엔진 문제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요즘에 이른바 금값으로 불리는 딸기를 누군가 2톤가량 훔쳐갔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경찰이 그 딸기 도둑을 붙잡았는데 바로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해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한창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할 딸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해 한림면에서는 최근 한 달여 사이 농가 8곳이 딸기를 도둑 맞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딸기 도둑은 이웃 주민 5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플래시를 들고 10여 바구니씩 직접 딴 뒤 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하우스에 허술한 잠금 장치를 노린 A씨는 훔친 딸기를 김해와 밀양 지역 주점 등에 바구니당 5만 원, 모두 78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자기는 어디 농가인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요. 밤에 이렇게 막 아무 데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른 CCTV도 지금 추가로 동선을 분석해봐야 어느 술집을 들어갔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현장 CCTV를 추적해 A씨가 타고 다닌 차량 동선을 파악했고 김해의 한 주점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최초 범행 한 달여 만입니다. 이웃 주민이 딸기 도둑이었다는 말을 들은 농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림면 사람이 아이기를 바랬는데 아십니까? 한림면 사람이라 크니까 아십니까? 참 황당하네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와 추가 범행을
friends, and in these conditions. Oh, go around. Go around. 네, 오늘 새벽 경기도 과천시 음식점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인천 서구에선 산업단지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다쳤고 강원도 화천에선 주택 화재로 노부부가 숨지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과천시는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과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장들 사이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연기가 엄청 났어요. 여기 차들이 들어왔는데 차에 분진 엄청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세차를 많이 왔어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공장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휴일이어서 공장 근무자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약 14시간 만에 모두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강원 화천군 하남면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80대 남성과 아내인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국도에서 SUV 차량이 역주행해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등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쥐떼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1000km에 달하는 양쪽 군인들의 참호가 쥐들로 뒤덮였다고 하는데요.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를 방불케 하는 쥐떼의 공격에 군인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무기와 장비까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이 야전 상의를 툭툭 털자 무언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묵직한 옷을 흔들며 장난치자 다른 군인은 기겁하며 발길질을 합니다. 옷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쥐. 밤마다 득실되는 쥐떼가 전쟁의 복병이 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침대와 군복 주머니, 백인 이틀 쥐들이 휘젓고 다닙니다. 시동을 건 탱크 안에선 수백 마리의 쥐떼가 뛰쳐나옵니다.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도 키워보지만 워낙 쥐가 많아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는 전장에 쥐 열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열과 구토가 나고 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해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쥐들이 군사 장비까지 손상시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기 배선을 갉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탱크 부품도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Ми якби хотіли просто в напрямку ворога, щоб по позиціям ворога нанести удар. 미국 CNN은 군인들이 겪는 증상이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 바이러스 등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당시 유행성 출혈열로 군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 3,200명도 이 병을 앓았습니다.
열악한 전장 소식은 군인 가족들에게도 고통입니다. 한 러시아 군인 아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А я что обратно получу? Что я обратно получу? Безногого, безрукого, больного. А вы не знаете, что там происходит? 다음 달이면 전쟁이 발발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병력 부족으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은 43살. 러시아군도 최근 모병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참호 생활이 길어지는 군인들은 추위와 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 꼬르소꼬모 거리로 관광을 간 20대 남성 A씨는 흑인 괴한들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숭이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것도 약간 인종차별적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100m 전부터 그런 소리를 내면서 미아하고 있다가 막 침침충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8명의 괴한들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하며 A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목걸이를 채가더라고요. 그걸 넘어뜨리고 눈을 벌려서 거기다 스프레이 뿌리고 또 다른 한 명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가져간 거죠. A씨는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이후 현지 밀라노 주재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응급실이나 경찰서 위치 정도? 이제 통역 이런 건 아예 안 됐고요. 외교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통역 문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공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같이 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서에 신고 접수는 했으나 3주가 다 돼가도록 수사 관련 진전 상황은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에서 살해된 미국의 코미디언 투 게르 시용. 데이팅 앱을 이용해 여성을 만났다가 납치돼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최근 해당 여성을 포함한 용의자들이 콜롬비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엔 27살의 미국인 IT 컨설턴트 폴 응우엔 역시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데이팅 앱인 틴더로 여성을 만났다가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5개월 뒤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응우엔이 만났다는 여성과 공범인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에는 데이팅 앱, 여성, 마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이팅 앱을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마약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이고 지갑 등을 터는 수법입니다. 이른바 악마의 숨결이라 불리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마약이 횡행하는데 이걸 음료에 몰래 타서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코폴라민은 멀미약인 키미테의 성분이기도 한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최근 메데인에서 여성을 조심하라는 경고성 컨텐츠들과 끔찍한 경험담들이 본물입니다. Of my Face ID through my phone, they were able to see all my login data. I'm a member of some crypto exchanges. These were my savings, and they stole everything. About guys dating women off of Tinder here in Medellin, and it typically happens with scopolamine. 문제는 갱단이 가담하면서 단순히 가진 돈과 소지품을 훔치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납치를 해서 고문을 하면서 은행 계좌까지 탈탈 털어버린다든가 몸값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식이 돼가는 겁니다.